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21일 오전 6시 반, 여기는 간포입니다. 경주시 간포인데요. 저 앞으로 보이는 섬이 작은 섬이 있습니다. 눈앞에 방파제가 있고 방파제 넘어서 옆으로 누워있는 섬이 있습니다. 저 섬이 대왕암입니다. 대왕암. 문무왕이 서기 681년에 죽었을 때 화장을 유언했습니다. 화장을 한 다음에 인도식으로 장례식을 해달라고 그래서 저기에 뼈가루를 뿌렸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저 안에 보면은 조금 인공적인 흔적이 있어가지고 대왕암으로 추정을 합니다. 사적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대왕암, 문무왕의 뼈가 묻힌, 바다에 묻힌 곳이죠. 대왕암. 그리고 이 오른쪽으로는 저 언덕을 넘어서 쭉 이쪽으로 내려오는 강이 있습니다. 대왕암에 묻힌 문무왕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입니다. 위대하다는 기준을 여러 가지로 들을 수 있는데, 우선 오랫동안 계속되는 제도와 평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전쟁을 많이 겪은 분입니다. 문무왕은. 문무왕은 딱 20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병부령 국방부 장관으로서 출진을 해가지고 나당연합군과 함께 서기 660년에 백제를 멸망시켰습니다.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서기 663년에 외가 약 3만 명의 구원군을 보냈을 때 나당연합군과 함께 백총강의 해전에서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백제 부흥운동을 진압을 하고 서기 668년에 평양성을 함락을 해서 고구려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리하여 백제, 고구려 두 숙적을 없이 한 다음에 당나라가 신라마저 먹으려고 하니까 서기 670년에서 676년 사이에는 대당 결전을 했습니다. 세계 최대 강국인 최강국인 당나라를 상대로 7년 동안 바다에서 육지에서 싸웠습니다. 그리하여 서기 676년 기벌포, 군산 근방의 기벌포 해전에서 당나라 군대를 꺾고 드디어 당이 평양에 두었던 일종의 총독부인 안동도부를 만주로 물리게 함으로써 한반도가 한민족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백제 부흥운동 외 고구려 당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만약 그때 신라 지도부가 김유신과 문무왕이 지도하는 신라 지도부가 당과의 결전을 피했더라면은 한반도는 당의 통치 영역으로 들어가서 지금 우리는 중국말을 하는 중국 사람의 일부로 살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대당 결전이야말로 한민족이 결단한 가장 위대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무왕은 불교 신도로서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돌아가실 때 유언을 남겨서 절대로 봉분을 샀지 말라. 봉분 사업 보았자 오래가지 못한다. 토끼가 굴을 파고 하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봉분 샀는데 쓸데없는 노력을 하지 말고
화장하고 인도식으로 뼈를 뿌려라 이렇게 해서 저 바다에 지금 묻혀 있습니다. 바다에 묻혀서 나라를 지키는 용이 되겠다라고 했다는 뭐 해설도 있습니다만, 문무왕이 한반도를 통일함으로써 동북아 전체가 250년 동안 평화를 누리게 됐습니다. 원래 이 한반도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을 이어주기 때문에 한반도가 분열된다든지 한반도에 약한 나라가 들었으면 반드시 외세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제전쟁터가 됩니다. 최근에 있었던 것이 6.25 전쟁, 분단 이후에 온 6.25 전쟁, 러일 전쟁, 청일 전쟁, 임진왜란, 몽골의 침략과 몽골군의 일본 원정, 삼국시대의 국제전쟁, 이게 다 한반도가 분열되거나 약했기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서기 676년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함으로써 한반도가 안정되니까 그 이후로 250년 동안 이 부근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신라와 당과 일본이 똑같은 불교 문화를 공유를 해서 고대사의 황금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새나라 박물관에 가보면은 가장 찬란한 고대 문명의 유물들이 다 이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3세기에 걸친 평화의 시대를 이은 사람이 바로 저기 대왕암에 묻혀 있는 문무왕입니다. 그런 점에서 문무왕은 한반도의 평화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만들어낸 분으로서 저는 우리나라 역대 인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간이라고,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신라의 삼국 통일 직전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신라가 가장 작은 나라인데 왜 통일을 할 수 있었느냐 하면은 지도부의 단결과 지도부의 국제 감각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수나라가 5호 16국의 분열을 마감하고 중국을 통일한 이후에 고구려를 쳤습니다. 고구려는 수와 정면 대결했습니다. 수를 이어받은 당나라가 또 고구려를 쳤습니다. 고구려는 또 당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것은 외교적 실수였습니다. 가장 강한 나라와는 친하게 지내야 합니다. 오래 싸우면 결국 중국이 이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신라는 당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나당 동맹이었습니다. 김춘추가 목숨을 건 외교를 통해서 나당 동맹을 맺은 것은 이승만이 목숨을 건 외교를 통해서 한미동맹을 맺은 것하고 똑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와 동맹국이 되니까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킬 수 있었습니다.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주변의 강국 속에서도 어깨를 펴고 살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가, 북한이 한국을 두려워한다면 그 뒤에 미국이 버티고 있다는 덕분입니다. 그리고 당대의 세계 최애 강대국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당대에 가장 자유롭고 개방된 나라가 1등 국가가 됩니다. 세계에서 7세기, 8세기에 가장 선진된 자유롭고 개방된 나라는 당이었습니다. 그 당과 신라가 손을 잡았으므로 외교적으로 그리고 국내적으로 신라는 아주 개방되고 너그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북한을 비교하면 외교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번영은 한미동맹 그리고 그 부속품인 한일 우호관계입니다. 그러나 김일성은 모택동 스탈린과 손잡음으로써 오늘과 같은 북한의 폐쇄적 체제를 결과하고 결국 평균 수명이 한국 사람은 남한 사람은
82세, 북한은 72세가 되는 10년 차이가 나는, 또 남자의 평균 키가 한국 사람은, 남한 사람은 남자 평균 키가 185cm, 북한은 10cm가 짧은 이런 참담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외교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외교, 안보, 이것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의 정책을 보면은 신라의 성공적인 통일 정책이 아니라 백제나 고구려의 멸망 정책을 펴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우물한 개구리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특징이 우물한 개구리입니다. 국제 무대에 나가면은 작아지고 초라해지고 하는 일마다 이상한 짓을 합니다. 국내에서는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검찰, 법원, 언론을 장악해서 정적을 괴롭히는 데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국민 통합보다는 국민 분열을 중요한 정책으로 삼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이념은 계급투쟁론입니다. 계급투쟁론은 항상 상대방을 분열시켜야 분열된 속에서 자기들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하니까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을 분열시키고 역사도 분열시키고 하다가 보니까 오늘 대한민국이 지난 70년 동안의 개방정책, 한미동맹에 의해서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 놓고도 지금 북한에 끌려다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는 미국이 하는 게 아닙니다. 유엔이 하는 겁니다. 국제사회를 대표하는 유엔 안보리가 하는 제재므로 그것은 세계가 하는 제재입니다. 문명국가가 하는 제재입니다. 문명국가가 북한을 딱 집어서 제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이 세계 문명의 적이고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북한 노동당 정권과 유일하게 공동 운명체가 되어가지고 국제무대에서 김정은이를 편들고 다니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등산에 비교하면은 썩은 새끼줄 잡고 인수봉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김정은 문재인 정권이 한덩어리가 되어버리면은 결국 세계 무대로부터 고립됩니다. 그런데 김정은 정권, 문재인 정권이 공동운명체가 되어야지, 대한민국이 김정은 정권과 공동운명체가 되면은 큰일 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권이 유턴을 하도록 만들고 김정은 정권과 대한민국을 밧줄로 서로 연결하는 것을 끊어내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국민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주도로 광화문에서 오랜만에 대중 시위가 열렸는데, 지금 야당이나 국민이 할 수 있는 직접적 호소하는 방법은 광장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이 정권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으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진실을 알릴 수단이 없기 때문에 광장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침묵하는 대중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행동하는 소수의 정예 분자가 역사를 바꿉니다. 침묵하는 다수는 소용이 없습니다. 어제 있었던 집회가 계기가 돼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위기를 탈출하는 결단을 내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해석을 담당하는 최고법원입니다. 9명 재판관 중에 6명이 좌파 코드로 맞춰져 있으면 국가보안법도 조만간 사문화되고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이 합법화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헌법재판소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은 눈뜬 상태에서 체제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반공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정체불명의 민주주의, 자유가 날아간 민주주의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국채변경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정권은 촛불혁명이란 말을 되풀이하는데 그 혁명의 내용이 문제입니다. 촛불 좌익혁명이면은 이것은 국민들의 결단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저항을 자초하는, 국민들의 정당방위적 행동을 불러들이는 용어가 될 것입니다. 저 문무왕이 저기 묻혀 있지만은 아마 영혼이 살아있다면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내려다보면서 왜 신라같이 행동하지 않느냐? 왜 당신들은 백제나 고구려처럼 행동하느냐? 백제는 분열해서 망했고 고구려는 최대 강국과 손을 잡지 않고 적대 관계를 유지하다가 망했습니다. 나당연합으로 삼국통일을 이룩한 신라, 한미동맹으로 다시 한번 민족 통일, 국토 통일을 이룩해야 할 대한민국에서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는지 저기 대왕암에 누워있는 문무왕이 노려보는 것 같습니다. 간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